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인류의 조상 호모 날레디. 네. 약 300만 년 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의 인류와는 달리요.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굽어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나무에 잘 매달릴 수 있도록 최적화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진화를 거듭해 오면서 손과 발은 다 펴지고 이젠 땅 위에서 더 오랜 생활을 하게 된 이 인간. 이제 굽어 있는 손과 발은 하나의 장애가 되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 질환으로 속해 있죠. 네. 주저없이 약수를 청하고 잡고 싶은 것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손을 꿈꾸는 분들에게 바로 오늘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보고자 합니다. 건강의 궤도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삶의 질은 그 전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불의의 사고 혹은 다양한 원인으로 변해버린 손과 발. 일상은 불편해지고 모든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필요한 손발 변형 치료.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우상현 병원장과 알아본다. 병원 내 모든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회의가 한창. 열띤 분위기 속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환자의 상태와 치료다. 주말에 있었던 환자, 그리고 또 수술했던 환자, 그리고 오늘 수술할 환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외래 보면서 재미있었던 환자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 의사는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수술 후에 또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그 문제에 대한 치료가 적절한지, 가장 잘한 선택인지, 또 가장 최고로 잘한 수술인지 그걸 아침마다 저희 스태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 수술의 전후 사진을 보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의사들에게는 저희 병원 의료진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2008년 대구 경북 최초 8명의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로 구성된 수부접합팀. 사고로 손과 팔다리를 잃어버린 환자들의 신체 일부분을 조심스럽게 다시 이어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수부 미세 접합 수술은 일반적으로 절단된 손가락을 다시 붙여드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꼭 손가락뿐만 아니라 팔이나 다리도 접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시간이 좀 걸려서 수술 시간이 정상보다는 일반적인 골절이나 힘줄 수술에 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손가락에서 접합을 시행할 때는 아주 작은 혈관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술기와 기술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로 볼 수 있고 또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뼈와 힘줄과 신경에 대한 수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장 고난이도의 수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과 팔은 생활을 영위하는 인체의 도구인 만큼 치료 또한 섬세한 기술이 필수다.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다치지 않도록 의료진은 이 순간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보통 일반인들은 저 성형외과를 미용수술만 알고 있는데 그 성형외과 분야 중에 가장 힘들고 복잡한 분야가 바로 재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 분야 중에서도 또 손수술과 관련된 미세수술, 그리고 어려운 손의 외상, 이런 것들이 다른 미용 수술도 어려운 수술이지만은 이 재건 미용 수술 분야는 젊었을 때 이거 참 해보면 정말 멋있겠다는, 힘들지만은 보람 있고 멋있겠다는 그런 유혹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형외과 전문이지만은 전혀 미용 수술은 하지 않고 성형 재건 미용 수술보다는 수부, 재건, 미세수술 이런 분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이처럼 생활을 이어주는 손과 팔을 심하게 다쳤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철저하게 지혈하는 게 먼저고 다친 손을 위로 올려주고 또 그의 손에 어떤 이물질이나
또 기계가 박혀 있으면은 박혀 있는 채로 오시는 게 나았습니다. 또한 이 절단된 이 손가락 조직이나 손톱이든 뭐든 다 가지고 병원 오시는 게 좋고, 오시기 전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한번 깨끗이 씻고 깨끗한 꺼저로 싼 다음에 적당히 압박하시면은 지혈도 되고 깨끗한 상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찾은 80대 이상동 씨. 2년 전 서서히 굽어가던 손가락은 어느 순간부터 그 상태 그대로 굳기 시작했다. 쫙 피시고 힘을 주어도 좀처럼 잘 펴지지 않던 손가락. 검사 결과 원인은 바로 힘줄에 있었다. 수술하고 나서 지금 이거는 손가락 힘줄의 손상으로 인해 손이 계속 굽어지는 구축 현상이 발생했던 것. 손이 요래 오그려져, 요래 오그려져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첫째 세수할 때 제일 세수할 때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물이 안 되니까 안 되면 그저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물 발라가지고 있다고 위했지. 기분이 좀 좋습니다. 날로 자꾸 이게 좋아지니까. 지금은 뭐 보면 자유롭지. 완전한 손이 지금 약간 통증이 있어도 완전한 손에 대해서 뭐 활동하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물건도 들고.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부외과라는 한길을 걸어온 우상현 병원장. 수많은 환자들의 진료와 연구, 그리고 다양한 학회 활동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왔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를 만들어준 또 하나의 계기가 있다는데, 그가 발표한 논문이 2001년 1월 미국 성형 재건학회지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것. 제2성형 재건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학회지가 미국 재건 성형외과 학회지인데, 여기 2001년도 1월달 1월 첫 페이지에 저희 화상 구축과 관련된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논문 중에서 그 논문의 첫 페이지에 헤딩 아티클이라 그래서 이렇게 실리게 되는 것은 큰 영광인데, 이 논문의 내용이 심한 화상 구축이 이렇게 손바닥이나 손가락이나 엄지손 이런 게 심하게 구축된 경우에 미세 수술을 이용해서 손을 다 펴서 손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의사로서 환자가 건강을 되찾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손을 다쳐오는 환자분들은 다 기억나는 중요한 환자들이죠. 아침에 멀쩡하게 식사 잘하고 출근하신 분이 작업장에서 혹은 교통사고로 있던 팔이 잘리고 잘 움직이던 손가락이 절단되고 하는 게 모든 환자분들에게는 참 큰일이죠. 그런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기억나는 환자분들입니다. 그 의사들에게 기억 많이 나는 환자들은 특히 애를 먹인 환자, 그리고 수술이 또 문제가 되는 환자, 그런 환자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손가락이 다 잔려가 없는 경우에 이 발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옮긴 발가락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술을 4-5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환자분은 옮긴 발가락이 다 잘 사라져가지고 지금도 그 발가락으로 손가락을 대신해서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루는 주제가 구축인데요. 네.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근육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연 뭐 때문에 이게 손과 발에 이런 변형이 오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부외과 전문의 우상현 병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흔히 뭐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뭐 다쳤을 때 수부외과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네. 수부외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수부외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소하게 들리시는데, 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일반외과 등 그런 과 전문의 중에서 새로 수부외과 수련을 2년을 한 다음에
세로 전문의를 하나 더 따는 겁니다. 그래서 손끝부터 어깨까지 손에 생기는 팔에 생기는 모든 외상, 또 화상, 또 골절, 그다음에 손저림, 관절염, 또 선천성 기형, 종양 이런 걸 모두 다루는 전문 과목이 바로 수부외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츰차츰 오늘 아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이런 속담이 있네요. 조막손이 달걀 도둑질한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능력 이상의 일을 이루었을 때 쓰는 속담이라고 하네요. 네, 저는 이 조막손이 작은 손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달걀을 잡기도 힘들 정도로 구부러져서 안 펴지는 손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물건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요. 생활 전반에 있어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이 조막손.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신지요? 전문가의 선택, 손발 구부러짐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 약지와 새끼 손가락 쪽 이쪽 바닥이 함몰이 되면은 네. 손가락이 굽어질 수가 있다. 음. 어떻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손에 가는 중요한 신경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손목 쪽에서 새끼 손가락 쪽으로 가는 이 신경을 척골신경이라 그러는데 이 신경이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서 칼이나 유리에 의해서 잘린다든지 네. 또 혹이 있어서 신경이 압박된다든지 하면은 이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이 구부러져서 아무리 펴려 그래도 안 펴지는 그런 변형이 생깁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손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스마트폰 문제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O입니다. 역시. 예. 모든 게 다 과유불급인데 네. 손 사용이 일정한 방향으로 많아지는 그렇죠. 경우에는 관절에 이 한 방향만 무리가 가게 되면 관절 자체도 손상을 받게 되고 또 손가락을 굽히고 펴는 이 힘줄들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그 변형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한쪽 손으로 심하게 돌린다든지 큰 스마트폰을 손에 넓게 쥐고 작동시키는 거는 네.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따지고 들자면은 양손으로 사용하는 게 그나마 좀 위험도는 낮겠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개 그렇죠. 손가락을 사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가락 끝마디 구축, 손가락은 굽어도 통증은 전혀 없다. 어떻습니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데 네. 세모 같습니다. 세모. 네. 이 관절염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음에 느끼실 때는 아프고 또 쑤시고 밤에 자다가도 깨시고 이럽니다. 그런데 네. 이런 변형이 와서 구축이 심해지면은 이제 적응이 되시니까 그렇죠. 안 아프시다 그러는데 실제로 안 아픈 게 아니고 아픈데도 잘 참으시고 적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변형들이 자꾸 더 심해지면 점점 더 아파지게 되겠죠. 그래서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프신데 참는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칫 만성으로 이어져서 통증을 못 느끼신 건 네, 아닌가 했는데 네. 통증이 있으신 맞습니다. 거군요. 예. 참고 그렇습니다. 지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가장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험하게 다루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손과 맞아요. 발입니다. 네. 발, 그렇죠? 이 손과 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과 발의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맞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따로 있는 게 이 오장육부는 네. 이 바깥에 갈비뼈와 근육이 속에 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손은 거꾸로입니다. 그 가장 중심에 뼈가 들어가 있고 피부 바로 밑에 신경, 인대, 혈관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외상에도 감각이 없어지거나 기능이 없어지거나 또 변형이 오거나 움직임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중요한 장기가 바로 손과 손목입니다. 네.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구축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네.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손발 구축 정확히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손을 마음대로 펴고 주먹을 쥐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뭐 악수를 한다든지 여기 보시면은 이런 가위바위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동작들은
손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네. 신경이나 힘줄이나 피부가 다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동작입니다. 가위바위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꽤 계신가요? 맞습니다. 이 힘줄의 구축이나 또 피부에 구축이 생기면은 손을 제대로 못 피게 되고 네. 또 주먹이 덜 쥐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예. 구축이라는 그 단어가 참 어렵게 생소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펴고 주먹을 쥐고 하는 동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 피부나 힘줄이나 근육이 제대로 안 펴지고 안 굽혀지는 경우를 구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물시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인명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건데 갑자기 서문시장 얘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화재, 이 화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의외로요, 이 화상에 의한 손발 변형 사례가 그렇게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손 화상을 다른 부위의 화상처럼 피부 치료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부 바로 밑에 인대하고 신경, 관절,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손의 변형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피부 화상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의 기능을 바르게 해주는 그런 치료가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물에 화상 입은 경우에 지금 뜨거운 물에 화상 입고 나서 구축이 생겨서 손이 안 벌려지고 또 덜 굽혀지고 덜 펴지는 겁니다. 예. 또 요거는 이 전기밥솥 화상이라고 해서 전기밥솥에 나오는 김을 만지고 나서 화상을 입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주름이 평행하게 있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흉터가 있으니까 손가락을 펼 때 많이 어려운 겁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그런 화상 이름으로 이게 전기밥솥 화상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새로 된 그런 화상입니다. 네. 이 전기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게 되면은 이 아기들이 이렇게 뜨거운 김을 호기심에 만지게 되는데 네. 아기들은 이 뜨겁고 아픈 거에 대한 그는 느끼지만은 반사 행동이 아직도 덜 발달돼 가지고 예. 도망을 못 가고 계속 쥐고 있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는 약하고 스팀은 뜨겁고 그러니까 화상이 네. 무조건 3도 화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되고 네. 이 피부 이식 수술을 해도 손은 자꾸 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손 펴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기밥솥 화상 후에 생겼는 이 구축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당기는 현상인데 네. 이게 펼쳐 보면은 이 안 벌려지게 되고 손가락 사이가 붙게 되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꼭 피부 이식 수술을 안 하고 여기 보시면은 요 모양이 Z자 모양 같죠? 예. 그래서 요 Z자를 그 Z 성형술, 영어로 G 성형술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주름의 방향으로 흉터만 바꿔줘도 이렇게 덜 펴지는 손가락이 이 주름의 새로운 이런 이 주름을 만들게 돼 가지고 손이 펴지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10개월째 모습인데 네. 상당히 많이 펴진 그런 그러네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펴졌다는 건 전혀 활동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 보 할 어. 수 있는 그런 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다행이네요. 이게 화상이 심할 경우에는 정말 살길이 막 이렇게 들러붙기도 아, 하고 맞아요. 예, 엄청 변형도 많고 한데 아이들 같은 경우 이 회복력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조금 놔두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기들 화상은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네. 어른들한테 생긴 아마 조금 약한 정도의 암 정도 아닐까. 계속해서 재발하고 계속해서 구축이 오고 2차, 3차 수술이 필요하고 해서 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수술도 중요하고 또 수술 후에 관리도 중요한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전기밥솥 화상을 입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여러 개의 손가락이 아이고. 다 이렇게 구축이 와가지고 안 벌려지고 안 펴지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금 보셨던 흉터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수술이 아니고 네. 이렇게 흉터 방향도 바꿔주지만은 반드시 이런
피부 이식 수술을 해줘야지 이 좁아졌던 면적을 넓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피부가 이식된 부위가 어느 부위인 거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하. 이런 부분. 여기는 그 우리 사타구니에서 예. 이제 흉터가 잘 안 보이는 곳에서 피부를 떼서 이식을 한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예. 비교적 손이 많이 펴져 네, 있는 모습인데 그렇네요. 네. 이 흉터는 네. 이식된 피부나 이런 흉터는 정상 피부보다 자라는 속도가 늦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먹은 계속 쥐고 있게 되고 흉터가 덜 자라니까 또 손이 성장하면서 몇 차례의 수술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뒤쪽에 많이 화상을 입은 경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펴도 강제로 펴도 잘 안 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손바닥 쪽뿐만 아니라 손등 쪽에도 이런 흉터들이 손가락을 못 피게 하고 이 관절 마디가 지금 2개밖에 안 보이지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뜨거운 물 화상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과연 뜨거운 물이라면 어느 정도였길래 저 정도 화상까지 있게 되는 건가요? 그 커피 끓인 물, 금방 끓인 물 정도 될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기가 이 사타구니 쪽인데 피부 이식을 해가지고 네. 이 피부 뗀 자리는 이렇게 막바로 봉합을 하게 되고 예. 여기에 이런 부분에다가 피부 이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부 이식하고 나서 산소 치료 또 상체 치료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피부가 잘 붙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1년쯤 됐을 때 모습인데 처음과는 달리 이 손가락 사이에 이 벌어지는 모습들 네. 또 이 손바닥을 폈을 때 이런 펴짐이 좋은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2차적인 수술이 또 필요할 겁니다. 성장하면서. 2차, 3차 수술을 거치게 된다면은 이 화상이 없었던 사람들의 손만큼 회복이 가능할까요? 외형적으로. 흉터는 보이지만은 예.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펼 수 있습니다. 아, 흉터는 흉터는 어느 정도 어쩔 남을 수 수밖에 없이 없고요. 남습니다. 아, 예. 손뿐만 아니고 발도 아우.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 커피 끓인 뜨거운 네. 물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 피부의 화상이지만은 이런 관절, 인대, 힘줄들이 다 변형이 올 정도로 네. 구축이 심해지는 겁니다. 예. 손도 마찬가지고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시면은 이 발톱이 발등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술도 마찬가지로 피부 이식을 했는데 네. 발바닥에서 이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했습니다. 면적도 넓고 하지만은 발바닥 피부가 희고 흉터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 2년째 모습인데 비교적 지금 네. 발가락이 밑으로 내려간 자리를 상태에서 잡네요. 네.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소아들에게 네. 생각했던 그 이상의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정말 환자분들이 생활 꽤 속에서 있었네요. 약간만 부주의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화상인데 이렇게나 결과가 심각하니까 네. 정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어른들의 손으로 관심을 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밭일 오래 하신 분들 보면요, 뭐 허리, 무릎은 물론이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저희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렇게 조금 오그라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어르신들 많이 뵙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퇴행성으로 저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퇴행성 변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보통 이런 노인성 구축은 아무 이유 없이 천천히 손가락이 굽어지는데 보통 60세쯤 지나서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의학용어로는 이 프랑스 의사 듀피트랭 이름을 따가지고 듀피트랭 구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손바닥에 있는 이 힘줄 막이 손가락을 이렇게 굽히게 되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 50대 때 이런 게 오면 어이구 너무 어리시네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네. 60대, 70대, 80대 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런 구축의 원인이 그 저희들이 환자분들이 면담해 보면은 네. 어르신들한테 약 좀 많이 드시죠, 당뇨 있으시죠 이러면은 대부분 맞습니다 그럽니다. 아. 그래서 당뇨 또 약 좀 많이 하시는 거, 흡연 이런 것들도 관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손에 어떤 손상이 있었던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아무 이유 없이 천천히 이렇게 손가락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손바닥이 다른 피부하고 다른 게 이 우리 손바닥으로 배에 때를 밀 수는 있어도 배살로 때를 밀지 못하죠.
그게 바로 손의 피부하고 뼈하고 힘줄 사이에 이런 막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뼈에 딱 달라붙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막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로 짧아지면서 굵어져서 혹이 되고 또 그게 당겨지면서 손가락이 짧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노인성 구축입니다. 네. 앞서 여러 가지 원인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시간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어온 농산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원인은 아직은 밝혀지진 않지만은 몸 안에 이 상처를 낫게 하는 이런 그런 기전들이 계속적인 자극에 의해 가지고 그 자극을 더 심하게 만들면서 손가락이 굽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노인성 구축을 또 이게 중풍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해서 이걸 헷갈려서 병을 더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방금 그 해부학 그림 보신 대로 네. 그 이 노인성 구축은 피부하고 힘줄하고 사이에 있는 막의 병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부병도 아니고 힘줄의 병도 아니고 피부하고 힘줄 사이에 있는 우리 손바닥을 이 지탱시켜주는 그 막이 병이 생기더라서 그게 피부병과 힘줄 손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보여지는 증상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피부에 병이 있어서 피부가 막 쪼그러든다든지 힘줄을 다쳐가지고 손가락이 굽어진다든지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하고 제일 처음에 이 병의 시초로 이 두피트랭 구축이 나왔을 때는 힘줄의 병인 줄 알고 힘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힘줄 손상이 아니고 그렇죠. 힘줄 위에 막이 피부를 잡아 당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 네. 어쨌든 그런 차이점을 발견한 노인성 구축이 되겠는데요. 노인성 구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펴는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고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수술하시는데도 주의할 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노인성 구축을 언제 수술하는가 하면은 네. 이 손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대 보시면은 손바닥이 바닥에 다 대일 경우에는 이 억지로라도 다 대이면은 수술을 하실 필요가 없고 예. 이 대이는데 이게 손이 뜨는 경우에는 아. 수술을 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니까 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손가락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굽혀진 겁니다. 그래서 예. 어르신 세수할 때 눈 찌르고 코 찌르고 아. 이러니까 이 걸거치고 불편해 죽겠다는 거예요. 또 예. 또 악수할 때도 남들 손에 이렇게 손이 먼저 끼니까 또 아프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 펴도 굽어져 있으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손가락이 걸리고 하는 네.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사지로 어떻게 펼 수 있고 보조기로 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잡아당기고 있는 힘줄 막, 근막, 그다음에 피부도 같이 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안에 있는 이 당기는 막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손이 다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수도 이제 편하게 하시고 세수할 때 눈도 안 찌르고 코도 안 찌르게 됩니다. 네. 오히려 굽히는데 좀 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렇진 않고요. 예, 아까 말씀대로 굽히는 힘줄은 건강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도 이렇게 잘 굽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다음 내 보시면은 이 어르신도 마찬가지인데 손을 다 폈는데도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이 펴지질 않습니다. 예. 그 주먹은 잘 쥐지는데 거꾸로 안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여기 이 속에 당기고 있는 근막이 바로 쓸데없이 우리 몸에서 자라난 이 근막의 덩어리입니다. 네. 이런 걸 제거하고 나서 피부를 절개해주고 나면은 손이 이렇게 펴지고 아. 주먹도 잘 쥐어지고 잘 펴지고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당뇨도 있고 간 질환도 있으신 어르신인데 이 다른 병원 가니까 손이 너무 굽어져 있으니까 그만 절단하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네.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너무 실망하신 채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심한 이 노인성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악수도 못 하고 손도 못 잡고 세수할 때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수술하시고 나서 이렇게 손이 다 펴지고 주먹도 쥐지고 하는 이런 그 수술 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면 이런 수술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 소요되는 시간 내지는 예후는 어떤지도 같이 좀.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수술들은
팔 마취로 수술을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팔에만 마취해서 이렇게 하고 2주만 되면은 실밥 뽑고 또 물로 씻고 막바로 운동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세 많다고 자꾸 자녀분이나 또 어르신 본인이 수술 안 하겠다, 부담스럽다 이러시는데 하고 나시면은 수술하기 전과 수술 후에 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은 굉장히 없어지고 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대신에 또 수술하고 나서도 치료가 또 재활 치료가 또 꾸준히 필요합니다. 네. 예기치 못한 사고는 우리의 삶을 한순간 절망으로 몬다. 50대의 김정현 씨 역시 이러한 절망의 순간이 있다. 일을 하던 도중 돌아가는 기계 사이에 그만 왼손이 끼어버린 것. 그날 후 사고의 후유증으로 왼손이 좀처럼 잘 펴지지 않았다. 네, 이게 한 번만에는 안 되고 많이 풀어놨지만은 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 조금 덜 풀어진 부분은 한 6개월쯤 지나가고 한 번 정도 또 더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정현 씨의 진단명은 상처 구축. 손가락 힘줄은 정상이었으나 손바닥 피부가 당기는 구축 현상이 확인됐다. 그거로 지금 이 다 펴집니다. 정밀 검사 후 구부러진 손가락을 펴주는 구축 요리술과 피부 이식술을 받은 정현 씨. 수술한 지 약 2주가 흐른 지금 다행히도 수술 결과가 좋다. 현재 정기적으로 피부 상처를 소독해주며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이 손을 다치면서 손이 이렇게 구축이 심해가지고 이 제대로 악수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쪼이는 흉터들, 힘줄 막들 다 열어주고 그리고 이 위쪽 팔에서 피부 이식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손도 쫙 펴져 있고 이식된 피부가 이제 잘 붙도록 상처 소독하고 또 산소 치료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 소규모 공장에 다니다가 이제 철판 밴딩하는 롤러가 있습니다. 롤러가 마주 돌아가는데 거기 이제 이물질 제거하다가 왼손이 말려 들어가지고 그 좀 흉측하게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손바닥하고 그때 이제 세월이 좀 옥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요번 기회에 이제 요 소문이 나가지고 요 우상현 원장님하고 요 손바닥을 아주 예쁘게 그 바로 펴주셨어요. 컴퓨터 키보드 작업이라든가 이런 할 적에 뭐 정상 손보다 속도가 많이 느리고 해요. 그리고 뭐 각종 공사나 뭐 현장 작업할 때 뭐 나사 쪼은다든가 조임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정상 사람보다 상당히 그 불편한 점이 많았었죠. 고압 산소 치료실. 이식된 피부가 잘 자리 잡도록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정현 씨.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법으로 수술 후 상처 회복과 피부 재생에 효과적이다. 조금씩 천천히 다시 건강을 되찾아가는 지금. 앞으로도 건강한 삶이 그 앞에 가득하길 기원한다. 그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임산부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지는 게 우리 아이 과연 손가락, 발가락 이 10개씩 다 달렸을까 이거라고 합니다. 이 선천적인 그런 기형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몸에 손 안에는 10개의 손가락이 있고 또 발가락도 10개가 됩니다. 이렇게 네. 많은 개수의 조직이 있는 기관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임신한지도 모르는 6주쯤 될 때 아기 크기 전체 크기가 2, 3mm도 안 되는데 그때 벌써 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8주가 지나면은 이런 벙어리 장갑처럼 생겼던 손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하면서 손가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나눠지는 과정에 외부 작용이든 내부 작용이 생겨서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은 덜 벌어져서 붙어서 나오는 합지증, 또 하나 더 생겨서 나오는 다지증, 그 다음에 또 굽어지는 만지증, 심한 경우에는
또 손가락이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인은 규명이 됐는지요? 아니면 이 또한 또 유전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다지증이 있는 경우에 엄마 아빠가 다지증이 있어서 아기가 다지증이 있어 오는 아기들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너무 유전적인 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인터넷에 그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1개월 된 신생아인데 손가락이 좀 굽었대요. 근데 엄마가 힘을 줘서 펴니까 펴졌대요. 그래서 애들은 크면은 그냥 또 괜찮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크면 그냥 나아지는가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좀 관심 갖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손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주먹을 쥔 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일부러 하나씩 이렇게 안 펴본다면은 손가락이 굽어 있는지 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 바로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병입니다. 우리 방아쇠. 총 쏠 때 예. 방아쇠가 딱딱 하듯이 네. 손가락이 딱 굽혀서 어떤 경우에 펴면은 이게 따그닥 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은 손가락에 힘줄이 있는데 힘줄 싸는 막을 이 굵어진 힘줄이 못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손가락을 강제로 펴도 잘 안 펴지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기차가 터널보다 작아야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기차가 더 크니까 터널을 못 지나가는 게 바로 방아쇠 손가락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엄마들이 빨리 발견하는 경우에는 수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욕할 때 또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펴주면은 힘줄들이 적응이 돼서 막도 늘어나고 힘줄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36개월 때까지는 열심히 마사지 해라. 이게 네. 원칙입니다. 근데 36개월 지나서 이렇게 발견을 한다든지 또 2살 지나서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는 조금 늦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힘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 터널을 기차가 지나가는 터널을 열듯이 터널을 열어주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이 힘줄 굵기 차이가 참 많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막을 간단하게 열어주면은 금방 이제 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저희들이 수술할 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술실인데 이 아기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름을 스마트폰 마취라 그랬는데 네. 예. 손가락에만 마취하고 이 스마트폰으로 아기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저희들은 수술을 해서 이 본인이 이렇게 굽혀진 손가락을 이렇게 펴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주름에 이렇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아유,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이렇게 뭐 마사지나 아니면은 저 정도의 수술만 가지고도 이렇게 완치가 되면 다행인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철심을 박아야 될 정도로 좀 심각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네, 그 방아쇠 손가락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방아쇠 손가락은 힘줄 하나의 문제고 지금 말씀드리는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구축되는 거는 이쪽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 엄지가 손바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손을 아무리 펴고 싶어도 안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엄지가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는 대로 관절도 이상하고 관절도 이게 안 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펴는 힘줄도 약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 쪽에 있는 피부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방아쇠 손가락의 힘줄만 문제된 것과 비교하면은 손가락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이 다 이상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살 전후에 수술을 꼭 해줘야지 이 손가락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손가락에 피부도 모자라니까 피부를 이렇게 여러 개 모양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피부 늘리고 그 다음에 손등에 있는 힘줄을 옮겨가지고 엄지 손가락을 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관절을 잡아 당기고 있는 관절막을 또 열어주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임시로 철심을 박아가지고 펴놓게 됩니다. 이 수술하고 나서 1년 지난 후의 모습인데 네. 너무 자유롭게 손을 잘 굽히고 잘 펴죠. 아,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빠른 시기에 하는 게
수술 후 결과도 훨씬 좋습니다. 네. 상당히 그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손바닥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섬세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상당히 부담감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의사들끼리 하는 말로는 손바닥 안은 쥐레밭이라고 합니다. 아, 워낙에 신경, 인대, 혈관, 예. 힘줄들이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그런 구조물들을 안 다치고 수술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예. 예. 자, 이제 나아가서 이때 수술은 잘 됐는데 어린아이가 이 상처를 좀 빨리 지웠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 상처를 갖고 간다면 또 혹여나 친구들한테나 또 그렇진 않을까 해서 마음을 많이 졸이게 되는데 흉터 이건 어떻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까요? 맞습니다. 이 흉터는 아마 없애는 방법을 찾아내면은 아마 노벨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3, 4회 정도 한 번 할 때 5분 정도 성형 연고가 따로 있습니다. 성형 연고로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는 게 3, 4개월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방금처럼 이런 관절 수술을 하고 힘줄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이 손에 맞는 보조기를 착용해 가지고 그 자세를 유지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재활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자칫 또 재활이 아닌 재발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반드시 밤에 잘 때는 3, 4개월 정도는 이 보조기를 착용해서 손을 펴주고 그 대신에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끝마디는 계속해서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보조기 치료도 수술만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보면서 내 손은 가위바위보도 잘 되고 잘 이렇게 바닥에도 붙어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요즘은 외부 사고로 손을 다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2012년부터 한 4년 동안 그 승강기의 손끼임 사고가 한 380건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갖고 태어났어도 외부적인 이런 자극이나 충격 때문에 다쳐서 이런 장애나 변형이 오는 경우도 좀 있죠. 어떻습니까? 예, 대단히 많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러닝머신이나 네. 또 우리가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나 매일 여닫는 아파트의 문이나 모두 손을 다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집에 있는 러닝머신에 이 돌아가는 마찰력이 있는데 손이 끼게 되면은 아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벌써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온 그런 상태인데 손을 아무리 펴도 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바닥에 이 힘줄 피부가 다치게 되면은 수술을 여러 차례 해도 재기능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구축된 거를 굽어진 손가락을 최대한 펼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피부뿐만 아니고 힘줄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힘줄 수술도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1년 8개월 뒤의 모습인데 손바닥 이제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이 펴진 손가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주머님 같은 경우는 평생을 손 때문에 이 마음도 약해지시고 그러시겠네요. 또 외부 활동도 안 하시고 우울증에 걸린 환자분처럼 하셨는데 이제 그 가정 형편이 돼 가지고 네. 본인한테 투자하고 싶다고 수술하러 오신 분입니다. 30년 전에 젊었을 때 다친 사고인데 손을 보면은 손가락이 잘 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흉터들이 손을 못 피게 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지금 다 안 펴지는 그런 형태인데 이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펴지게 되고 네. 손도 많이 펴지게 되는 이런 수술도 하게 됩니다. 예. 또 이게 앞으로만 굽는 게 아니고 예. 옆으로도 또 굽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 화상을 입어가지고 네. 성장이 덜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 뼈가 성장이 덜 되면서 이쪽만 성장하게 되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원인이 뼈가 원인이기 때문에 뼈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뼈를 바르게 하는 수술을 한 다음에 힘줄도 다시 봉합하고 또 피부도 늘려서 수술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수술 후에 보면은 이 일자로 이렇게 똑 빨라진 이런 예. 손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자동차 바퀴에 발등에 이렇게 그 깔린 그런 경우인데 네. 보시면은 이 발가락이 모아져져 있고 그 다음에 흉터들도 굉장히 굵어져 있습니다. 발가락을
일부러 구부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발가락을 다 폈는데도 잘 안 펴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또 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게 흉터도 줄이고 또 발가락, 인대, 관절막까지 원인이 피부뿐만 아니고 관절막, 힘줄, 피부 다 있는 거라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네. 20개월쯤 됐을 때 이 발가락의 모양이 이렇게 이 원래 발톱 모양이 나오는 그런 수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사실 그 뭐 병원에 가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 사고 났을 때 내지 뭐 치료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왜 지혈대, 압박붕대라고도 저희는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많이 쪼아놓는 바람에 변형이 조금은 또 생긴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또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우리 몸에 혈액 순환이 잘 되려면은 어느 정도 혈이 돌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되는데 피가 난다고 지혈을 하기 위해서 또 수술 후에 깁스를 붓기가 생길 것을 예상하지 않고 딱 맞추는 경우에 이 압박을 하게 되면은 그 피부 안에 들어있는 신경, 혈관, 근육들이 비정상적인 힘에 의해서 압박이 되면은 가장 그 약한 조직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괴사가 되기 시작하고 그 괴사로 인해서 속에 들어있는 신경까지 괴사가 되면은 심각한 구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붕대 감을 때 특히 조심해서 감아야 되고 아기들 피난다고 반창고 붙일 때 살짝 감으셔야지 세게 감으시는 건 정말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 이 손발 구축과 또 그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수술을 이렇게 잘 맞춰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은 그 이후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트레칭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 흉터는 저희들이 비교하기를 그 논밭에 자라는 그 잡초라고 합니다. 아무리 약을 쳐도 잡초는 죽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몸의 이 흉터는 계속해서 당기고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수술이 끝이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 원하는 자세로 만든다 하면은 적어도 6개월 가까이는 6개월 정도는 이 보조기나 또 부목을 대 가지고 그 구축 오는 방향 반대로 손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이 흉터에 대한 마사지 그리고 계속적인 이 피부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사실 뭐 절단과 관련한 얘기는 오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손에 작은 상처, 변형 등등으로 인해서 말 못할 그런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단계가 있을까 싶습니다. 좀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요? 손에 온 변형 중에 그 너무 심하게 온 그 구축이 이 팔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나오는 이런 경우는 근육 기능하지 못하는 근육을 다 제거하고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나 새로운 근육으로 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술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구축이 돼가지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상담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땡기고 있는 이 근육들을 없애고 새로운 근육으로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도 있으니까 한번 그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희망적이네요. 예, 네. 오늘 여러분 참 소중한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의 손 변형 치료할 때요, 치료받는 아이보다 더 마음 아픈 사람이 엄마.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내 잘못이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나의 부주의 때문에 아이가 너무 힘든 고통을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좀 어머니들이 마음을 더 쓰신다고 하는데 네. 좀 가족들 주변에 따뜻한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구부러진 손과 마음을 활짝 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 분은요,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우상현 병원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 am an asphalt flower breaking free, but you keep stopping me. Release